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합격할 수밖에 없는 지원 동기 사례 몇 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느껴지는 땡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패션 회사에 지원했던 저의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해당 패션 회사 매장에 가서 일주일 정도 나가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들을 멀리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뭐를 사가고, 두 명이서 오면 안 사가는데 세 명이서 오면 사가고, 이런 요일이나 이런 시간대에는 보통 사고 안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그 사진을 통해서 그룹핑을 하고 그 내용을 지원 동기에 기술하고 면접에서도 활용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즐기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평가자 입장에서 내가 몰랐던 그러한 시사점과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지원자가 있다면, 기업 관점, 평가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해당 답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땡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점수를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시사점을 주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 친구가 이공계 학생이었는데 완성차 업체에 지원을 했었지만 수차례 탈락을 했었어요. 스펙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 가서 항상 탈락을 했던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을 때 지원 동기에서 로열티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 기업만을 위한 땡땡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고, 이 친구와 상의를 하면서 해당 완성차 업체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보면 좋겠지만은, 알바생이 뭐 해당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동네 카센터에 가서 해당 완성차 제품, 해당 차량이 되겠죠. 10년 차, 20년 차, 뭐 잘 굴러가다가 이제 수리할 때쯤 돼서 그런 카센터에 가지고 오는데, 어떤 부분들이 고객들이 좀 불편해하고 보통 뭐 몇 년 차 됐을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라. 이 친구가 여학생이었거든요. 당연히 카센터 가서 잠깐 근무하겠다라고 하니까 카센터 사장님께서 꺼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사장님께서 꺼지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꺼지라고 하지, 너 같으면 받아주겠냐, 너가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잠깐 일한다고 하니까 뭔가 놀러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정성을 담아서 계속 찾아가고, 하다못해 시키지 않더라도 가서 청소라도 좀 해보고 기회를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원했던 그런 경험들을 쌓아봐라. 결국에 그 친구가 그 경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접에서, 그리고 지원 동기 자소서에서 왜 해당 완성차 업체 고객들이 이러한 클레임을 거는지 그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평가자에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어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지원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특정 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년간의 그 클레임들 있죠. 뭐 VOC 모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반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관련된 유사한 민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그게 정말로 구조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현장 혹은 관련된 고객들에게 직접 문의해보고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제안을 통해서 역시나 좋은 평가를 얻었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례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 친구들은 그 기업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은 땡땡이 바로 정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는 제안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조직의 내부 정보를 모르는 이상 정말로 그 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기업이 보고자 하는 것, 평가자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야, 그래도 신입사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나와가지고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안할 정도로 정성을 다했구나.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사진 촬영을 통해서 고객의 패턴을 분석했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지원 동기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룹핑을 해서 구분했던 고객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영업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은 다 병풍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평가자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롭고 꼭 한번 자기도 이걸 얘기를 들어야 실제 자기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친구한테 관련된 질문들도 주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 제가 스펙이 부족해서 지원 동기 잘 못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굉장히 신박한 어떤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잘 해내는 게 어려워서 고민입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스펙과 기술만으로 합격을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려면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이 정성이라는 부분을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얼굴 뒤에 가려진 단어는 바로 정성이고요.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땡땡이 바로 정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여러분들은 선생님 뭐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제가 지원하는 산업은 제가 지원하는 기업은 제가 지원하는 직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친구들이 처음부터 저런 방법이 떠올라가지고 실행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런 아름다운 스토리 뒤에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고, 평가자도, 야, 이 친구가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경험을 하려고 얼마나 그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지원하는 분야는 현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분야는 이런 경험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분야는 이런 정보가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거든요. 앞에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도 처음에 저 앞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짝 몇 대 맞고 마음을 바꾸고 이제 산업 기업 직무 분석 기본에 충실하고 이러한 유사한 경험들을 쌓으려고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런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해서 저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계획서, 기획안을 딱 갖다 주면 저는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할 수 있겠지만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원하는 기업, 원하는 직무인지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방법을 찾고 실행할 것인지 저는 꼭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그러한 선택에 맞는 노력을 해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할 수밖에 없는 지원 동기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 다른 답변에서도 한 번 정도는 정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강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